2024년 11월 한남동 저택의 비밀 서재는 고요했어요. 책장 사이로 스며든 오후 햇살이 두 사람의 얽힌 몸을 은밀하게 비추고 있었죠. 68세 강 회장의 거친 숨소리와 38세 지민의 떨리는 신음이 두꺼운 가죽 소파 위에서 하나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안 되는 일이에요. 지민이 가슴을 가리며 작게 중얼거렸지만 강 회장의 뜨거운 시선은 이미 그녀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어요. 권력과 욕망이 만들어낸 금기의 순간, 문 밖에서는 상혁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2024년 3월 서울 동작구의 낡은 원룸에서 지민은 또 하나의 외로운 아침을 맞고 있었어요. 28살에 보육원을 나온 후 벌써 1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죠.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것도 우연이었어요. 누군가를 돌보면서 자신도 위로받고 싶었던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지민이 느끼는 건 깊어가는 고독감 뿐이었습니다. 새벽 6시 알람 소리와 함께 일어난 지민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어요. 38세라는 나이가 주는 무게감이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았죠.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 가정을 꾸리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데 자신만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그런 지민에게 작은 희망이 생긴 건 지난달부터 참여하기 시작한 무료 급식 봉사활동이었어요. 매주 토요일 오전 종로구의 한 복지관에서 진행되는 봉사에 참여하면서 지민은 조금씩 마음의 평안을 찾아가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세요. 첫 번째 만남에서 그렇게 인사를 건넨 남자가 바로 상혁이었어요. 43세의 상혁은 대기업 계열사에서 임원으로 일하고 있었지만 매주 빠짐없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죠.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에 온화한 미소를 지닌 상혁은 지민의 마음을 설레게 했어요. 특히 어르신들을 대하는 그의 세심한 배려와 진심 어린 태도에 지민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봉사활동을 함께하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진 두 사람은 종종 활동 후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상혁은 지민의 어려웠던 과거를 따뜻하게 감싸주었고 지민 역시 상혁의 진솔한 마음에 점점 마음을 열어갔죠. 지민 씨는 정말 마음이 예쁜 분 같아요. 어르신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절로 감탄이 나와요. 상혁의 진심 어린 칭찬에 지민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오랫동안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그녀에게 상혁의 말은 큰 위로가 되었죠. 2달 정도 지났을 무렵 상혁이 지민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지민 씨, 부탁이 하나 있는데 혹시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봉사활동을 마치고 카페에 앉은 상혁의 표정이 평소보다 진중했어요. 지민은 마음이 두근거렸지만 차분히 답했죠. 무슨 부탁인지 말씀해 보세요. 상혁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의 아버지가 최근 건강이 많이 악화되어 전문적인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었죠.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집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데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지민이 돌봄을 맡아주면 좋겠다는 부탁이었어요. 지민은 잠시 고민에 빠졌어요. 한남동이라는 곳은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고급 주택가였고 상혁의 집안이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죠. 자신 같은 평범한 요양보호사가 그런 곳에 가도 될지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상혁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컸죠. 지민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지민은 한남동으로 향했어요.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며 도착한 그곳은 정말 다른 세상 같았죠.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고급 주택들과 잘 정돈된 거리는 지민이 살던 동작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상혁이 알려준 주소를 찾아 도착한 곳은 상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웅장한 저택이었어요. 높은 철문을 지나 들어선 정원에는 아름다운 조경이 펼쳐져 있었고 3층 규모의 저택은 마치 영화 속에서나 볼 법한 모습이었죠. 문을 열고 나온 상혁이 지민을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평소의 밝은 미소보다는 걱정과 피로가 묻어 있었죠. 저택 안으로 들어서자 지민은 더욱 놀랐어요. 높은 천장과 화려한 샹들리에 값비싼 가구들로 꾸며진 실내는 그야말로 호화로웠죠. 이런 곳에서 자란 상혁이 왜 매주 봉사활동에 참여하는지 궁금해졌어요. 상혁의 아버지인 강 회장을 처음 만난 순간 지민은 묘한 기분을 느꼈어요. 6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카리스마가 살아있었고 지민을 바라보는 시선이 평범하지 않았죠. 아, 이분이 상혁이가 그렇게 자랑하던 지민 씨로군요. 강 회장의 첫 인사는 정중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지민을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특히 그녀의 손을 잡는 악수가 필요 이상으로 길었고 시선 역시 지민의 얼굴을 자세히 살피고 있었죠. 하지만 지민은 그저 환자 가족의 인사 정도로 생각하며 넘어갔어요. 상혁이 자세히 아버지의 상태를 설명해 주었고 지민은 전문적인 간병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그날부터 지민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어요. 매일 오전 9시에 저택에 도착해서 강 회장의 건강 관리를 도왔죠. 식사 보조부터 운동 도움, 약물 관리까지 세심하게 챙겼어요. 첫 주는 별다른 일 없이 지나갔어요. 강 회장도 협조적이었고 상혁 역시 지민의 전문성에 만족해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민은 점점 이상한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강 회장의 시선이 자꾸 자신을 따라다니는 것 같았고 가끔 불필요한 스킨십을 시도하는 것 같았거든요. 처음에는 착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지민은 조금씩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상혁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없었죠. 자칫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도 없었거든요. 지민은 그저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며 자신의 일에만 충실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 미묘한 긴장감 속에서도 지민과 상혁의 관계는 더욱 깊어져 갔어요. 상혁은 지민의 세심한 돌봄에 진심으로 감사해했고 지민 역시 상혁의 따뜻한 마음에 점점 더 빠져들어갔죠. 하지만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어요. 이 아름다운 저택 안에 어떤 위험한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4월 둘째 주 지민이 한남동 저택에서 일한 지 벌써 3주가 지났어요. 매일 아침 9시에 도착해서 오후 6시까지 강 회장을 돌보는 일상이 자연스러워졌죠. 하지만 그 속에서 지민이 느끼는 미묘한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강 회장의 건강 상태는 상혁이 처음 설명했던 것보다 훨씬 양호했어요. 걷는데도 큰 무리가 없었고 식사도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였죠. 오히려 지민이 필요한지 의문이 들 정도로 건강해 보였어요. 그런데도 강 회장은 지민의 도움을 계속 요청했어요. 특히 운동을 할 때나 목욕을 할 때면 꼭 지민의 손길을 필요로 했죠. 처음에는 환자의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 의도가 다른 곳에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오후 강 회장이 저택 내 작은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지민은 옆에서 혈압을 체크하고 물을 준비하며 보조를 하고 있었죠. 러닝머신에서 천천히 걷던 강 회장이 갑자기 지민을 불렀어요. 지민 씨, 잠깐 이리 와봐요.
어깨가 좀 뻐근한데 마사지 좀 부탁해요. 지민은 망설였지만 거부하기 어려워서 강 회장 뒤로 다가갔어요. 그런데 어깨를 주무르는 동안 강 회장이 지민의 손을 자신의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려고 했죠. 지민이 깜짝 놀라 손을 빼려고 하자 강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지민 씨는 정말 손길이 부드럽네요. 이런 정성스러운 돌봄을 받으니 몸이 금세 좋아질 것 같아요. 그의 말에는 단순한 감사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지민은 얼굴이 붉어지며 자리를 피했지만 강 회장의 시선은 계속 그녀를 따라다녔죠. 그날 저녁 상혁이 지민을 집까지 데려다 주면서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아버지께서 지민 씨를 정말 좋아하세요. 덕분에 건강도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상혁의 순수한 미소를 보며 지민은 더욱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남자에게 그의 아버지가 자신에게 이상한 관심을 보인다고 말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이 상황을 계속 방치할 수도 없었거든요. 이틀 후 더욱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어요. 지민이 강 회장의 점심 식사를 도와주고 있는데 그가 갑자기 지민의 손목을 잡더니 자신의 입술에 가져다 댔어요. 지민이 깜짝 놀라 손을 빼려고 했지만 강 회장의 힘이 생각보다 강했죠. 지민 씨, 당신은 천사 같아요. 이런 아름다운 손으로 나를 돌봐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지민은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건 분명 선을 넘은 행동이었죠. 하지만 강 회장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식사를 계속했어요. 지민은 혼란스러웠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지민은 동작구 자신의 원룸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강 회장의 행동이 단순한 환자의 애정 표현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 판단하기 어려웠거든요. 무엇보다 상혁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다음 날 오전, 지민은 평소보다 일찍 저택에 도착했어요. 강 회장이 아직 기상하지 않은 시간이라 생각했는데 웬걸 그는 이미 거실에서 신문을 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어머, 일찍 오셨네요. 아직 8시 30분밖에 안 됐는데요. 지민이 당황하며 인사하자 강 회장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지민 씨를 보고 싶어서 일찍 일어났어요. 어젯밤 잠이 안 와서 계속 생각했거든요. 그의 말에 지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제 더 이상 착각이라고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죠. 강 회장은 분명히 지민에게 남다른 감정을 품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강 회장이 낮잠을 자는 시간에 상혁이 저택에 들렸어요. 회사 일로 바빴지만 아버지 안부를 확인하러 온 거였죠. 지민은 상혁을 보자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 상태는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신 것 같은데. 상혁의 질문에 지민은 잠시 망설였어요. 이때 강 회장의 이상한 행동들을 털어놓을까도 생각했지만 결국 입을 다물었죠. 네, 많이 좋아지셨어요. 식욕도 좋으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세요. 지민의 대답에 상혁이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지민 씨 덕분이에요. 아버지께서도 지민 씨를 정말 아끼시는 것 같아요. 상혁의 순진한 말에 지민은 씁쓸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만약 상혁이 자신의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지민을 대하고 있는지 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날 오후 강 회장이 지민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어요. 저택 지하에 있는 사우나실에서 치료 마사지를 받고 싶다는 것이었죠. 지민은 그런 시설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지하에 작은 사우나가 있어요. 관절이 좀 아픈데 따뜻한 곳에서 마사지를 받으면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강 회장의 제안에 지민은 불안감을 느꼈지만 거부할 명분이 없었어요. 환자의 치료를 위한 정당한 요청이라고 볼 수도 있었거든요.
지하로 내려가자 정말 고급스러운 사우나 시설이 나타났어요. 원목으로 꾸며진 실내에는 사우나실과 찜질방 그리고 마사지 테이블까지 완비되어 있었죠. 지민은 이런 시설을 개인 집에서 본 적이 없었어요. 강 회장은 사우나복으로 갈아입고 나왔어요. 평소보다 훨씬 여유로운 표정이었죠. 지민은 마사지 테이블을 준비하며 최대한 전문적으로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지민 씨도 좀 편한 복장으로 갈아입으시죠. 여기 여성용 사우나복이 있어요. 강 회장이 내민 사우나복을 보며 지민은 더욱 불안해졌어요. 하지만 마사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죠. 탈의실에서 사우나복으로 갈아입고 나온 지민을 본 강 회장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평소에 온화한 미소가 아닌 뭔가 위험한 빛이 감돌았죠.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마사지 테이블에 엎드린 강 회장을 보며 지민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전문 요양보호사로서 해야 할 일을 하면 되는 거라고 자신을 달래며 조심스럽게 그의 어깨와 등을 주무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용했던 강 회장이 점점 이상한 신음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몸을 뒤집으며 지민의 손목을 잡았죠. 지민 씨,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 더욱 아름답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욕망이 담겨 있었어요. 지민은 손을 빼려고 했지만 강 회장의 힘이 너무 세었죠. 뜨거운 사우나실 안에서 두 사람은 위험한 경계선에 서 있었어요. 지민의 마음속에서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묘한 떨림도 느끼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외로웠던 그녀에게 강 회장의 뜨거운 시선은 분명 흔들리는 무언가를 불러일으키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어요. 상혁에 대한 사랑, 그리고 도덕적인 양심이 지민을 붙잡고 있었죠. 과연 지민은 이 위험한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사우나실의 뜨거운 공기가 지민의 숨을 막히게 했어요. 강 회장의 뜨거운 시선과 그를 둘러싼 묘한 분위기 속에서 지민은 어찌할 바를 몰랐죠. 손목을 잡힌 채로 서 있는 그녀의 마음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회장님, 이러시면 안 돼요. 지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강 회장은 더욱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68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강렬한 욕망이 타오르고 있었죠. 다행히 그때 위층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상혁이 돌아온 것 같았죠. 강 회장이 아쉬워하며 지민의 손을 놓았고 지민은 재빨리 거리를 두었어요. 다음엔 더 조용한 시간에 만나면 좋겠네요. 강 회장의 마지막 말에 지민은 전율을 느꼈어요. 이건 분명한 위험 신호였죠. 하지만 상혁이 지하로 내려오는 소리에 급히 정리하고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지민은 잠들지 못했어요. 사우나실에서 벌어진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강 회장의 뜨거운 시선과 속삭임,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느꼈던 묘한 감정까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어요. 4월 말 지민이 저택에서 일한 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강 회장의 노골적인 관심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지민은 점점 더 힘들어졌죠. 하지만 상혁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이 일을 그만둘 수도 없었어요. 어느 날 오후 강 회장이 지민에게 특별한 장소를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저택 2층 끝쪽에 있는 서재였는데 지민은 그런 곳이 있는 줄도 몰랐죠. 여기는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공간이에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보여주는 곳이죠. 서재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지민은 깜짝 놀랐어요. 천장까지 닿는 거대한 책장들과 고급 가죽 소파, 그리고 값비싼 골동품들로 가득한 공간이었거든요. 특히 한쪽 벽면에 걸린 정치인 시절의 사진들이 강 회장의 과거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예전에 정치를 할 때
이 서재에서 많은 중요한 결정들을 내렸어요. 지금도 가끔 이곳에 와서 생각을 정리하죠. 강 회장이 지민에게 서재를 소개하며 자연스럽게 그녀 옆으로 다가왔어요. 두꺼운 가죽 소파에 앉은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죠. 지민 씨, 당신은 제게 새로운 활력을 줘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들이 되살아나는 것 같아요. 강 회장의 고백에 지민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권력을 가진 남자의 카리스마가 지민을 압도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양심의 소리도 들렸죠. 회장님, 저는 상혁 씨와 지민이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강 회장이 그녀의 입술에 손가락을 가져다 댔어요. 상혁이는 모르면 돼요.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에요. 그의 속삭임에 지민은 더욱 혼란에 빠졌어요. 머리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강 회장의 강렬한 매력에 이끌리고 있었거든요. 오랫동안 외로웠던 그녀에게 이런 관심은 분명 달콤한 유혹이었어요. 그날부터 강 회장은 거의 매일 지민을 서재로 불렀어요. 처음에는 차나 커피를 함께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였지만 점점 그 시간이 길어졌고 분위기도 더욱 친밀해졌어요. 지민은 자신이 위험한 길로 빠져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강 회장의 세련된 매너와 깊이 있는 대화, 그리고 그녀를 특별하게 대하는 태도에 점점 마음이 기울어지고 있었죠. 어느 날 오후 서재에서 차를 마시던 중 강 회장이 지민의 손을 잡았어요. 이번에는 지민이 거부하지 않았죠. 그의 따뜻한 손길이 오랫동안 채워지지 않았던 그녀의 마음을 달래주는 것 같았어요. 지민 씨, 당신과 함께 있으면 젊어지는 기분이에요.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요. 강 회장의 진심 어린 고백에 지민의 마음이 더욱 흔들렸어요. 그녀 역시 이런 관심을 받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그날 저녁 상혁이 지민을 만나자고 했어요.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갖자는 것이었죠. 지민은 복잡한 마음으로 상혁을 만났어요. 지민 씨, 요즘 표정이 좀 어두워 보여요. 혹시 아버지 때문에 힘든 일이라도 있나요? 상혁의 세심한 배려에 지민은 죄책감을 느꼈어요.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요즘 조금 피곤해서 그래요. 하지만 지민의 거짓말은 상혁을 속일 수 없었어요. 그는 지민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강 회장이 서재에서 지민과 단둘이 있는 동안 갑자기 그녀를 끌어안았거든요. 지민은 깜짝 놀랐지만 이번에는 밀어내지 않았어요. 지민 씨,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강 회장의 간절한 속삭임에 지민의 마지막 이성이 무너졌어요. 그녀 역시 강 회장의 품에 몸을 맡겼죠. 서재의 고요한 공간에서 두 사람은 금기의 선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서재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상혁이 일찍 퇴근해서 집에 온 것 같았죠. 두 사람은 깜짝 놀라 서로에게서 떨어졌어요. 아버지, 어디 계세요? 상혁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어요. 지민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만약 상혁이 이 장면을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강 회장은 침착하게 옷을 정리하며 지민에게 눈짓했어요. 서재 뒤쪽에 있는 작은 문으로 나가라는 신호였죠. 지민은 황급히 그곳으로 향했어요. 다행히 상혁은 1층에서 아버지를 찾고 있었고 지민은 뒷문을 통해 조용히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쿵쾅거리고 있었죠. 그날 밤 지민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깊이 후회했어요. 상혁을 사랑한다고 했으면서 그의 아버지와 이런 관계를 맺다니.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길로 빠져들고 있는지 깨달았죠. 하지만 이미 선을 넘어버린 두 사람의 관계는 되돌리기 어려웠어요. 강 회장은 더욱 적극적으로 지민에게 접근했고 지민 역시 그의 매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5월 첫째 주 한남동 저택에는 위험한 비밀이 자라고 있었어요. 과연 이 금기된 관계가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요? 그리고 상혁은 언제까지 이 진실을 모른 채 지낼 수 있을까요? 서재라는 밀실에서 벌어지는 두 사람의 은밀한 만남은 점점 더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지민의 양심과 욕망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도 더욱 깊어져만 갔죠. 지민과 강 회장의 은밀한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서재에서의 만남은 이제 거의 일상이 되었고 두 사람은 위험한 줄타기를 계속하고 있었죠. 하지만 지민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책감과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2시쯤 지민이 강 회장의 혈압을 재고 있을 때였어요. 평소와 달리 그의 혈압이 조금 높게 나왔죠. 지민은 걱정이 되어서 좀 더 자세히 체크해 보려고 했어요. 회장님, 혈압이 평소보다 높네요. 스트레스를 받으신 일이 있나요? 지민의 질문에 강 회장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으며 자신의 가슴에 가져다 댔죠. 지민 씨 때문에 심장이 자꾸 빨리 뛰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요. 강 회장의 고백에 지민은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동시에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알고 있었죠. 그날 저녁 상혁이 지민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근처 고급 레스토랑에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자는 것이었죠. 지민은 복잡한 마음으로 상혁과 마주 앉았어요. 지민 씨,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아버지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 보이세요. 상혁의 순수한 감사 인사에 지민은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만약 상혁이 진실을 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식사를 하는 동안 상혁은 지민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회사에서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약 2주일 정도 일본에 다녀와야 한다고 했어요. 아버지를 혼자 두고 가는 게 걱정되지만 지민 씨가 계시니까 안심이에요. 부탁드릴게요. 상혁의 부탁에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상혁이 없는 동안 강 회장과 단둘이 있게 된다는 것이 두려웠거든요. 이틀 후 상혁이 출장을 떠났어요. 공항까지 배웅을 나온 지민은 상혁이 탑승구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죠. 이제 정말 강 회장과 둘만 남게 되었어요. 상혁이 떠난 첫날 강 회장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졌어요. 평소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대담해졌죠. 점심 식사 후에 바로 지민을 서재로 불렀어요. 이제 우리만의 시간이에요. 방해받지 않고 마음껏 대화할 수 있겠네요. 서재에 들어선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랐어요. 강 회장은 평소보다 훨씬 가까이 다가왔고 지민 역시 그를 밀어내지 않았죠. 오히려 어딘지 모르게 기대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두꺼운 가죽 소파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은 극도로 높아졌어요. 강 회장이 지민의 어깨에 손을 올렸고 지민은 떨리면서도 그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죠. 지민 씨, 정말 아름다워요. 상혁이는 당신의 진짜 가치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의 속삭임에 지민의 마지막 이성이 흔들렸어요. 오랫동안 외로웠던 그녀에게 이런 관심과 애정은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서재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두 사람은 마침내 금기의 선을 완전히 넘어버렸죠. 책장에 둘러싸인 은밀한 공간에서 68세의 강 회장과 38세의 지민은
위험한 사랑에 빠져들었어요. 그 순간 지민의 머릿속에서는 모든 이성이 사라졌어요. 상혁에 대한 사랑, 도덕적 양심, 모든 것이 강 회장의 열정적인 접촉 앞에서 무너져 버렸죠. 그녀 역시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욕망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날부터 지민과 강 회장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일 오후가 되면 두 사람은 서재에서 만났고 그곳은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공간이 되었죠. 지민은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일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강 회장의 카리스마와 그가 주는 특별한 관심에서 벗어날 수 없었죠. 권력을 가진 나이든 남자의 매력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했어요. 강 회장 역시 지민에게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6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젊은 여성과의 관계는 그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죠. 특히 아들의 연인이라는 금기적 상황이 더욱 흥미를 자극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서재에서의 만남은 이제 일상이 되었고 강 회장은 지민에게 값비싼 선물들을 주기 시작했죠. 고급 화장품부터 명품 가방까지 지민이 평생 가져보지 못한 것들이었어요. 이런 거 받을 수 없어요. 상혁 씨가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지민이 당황하며 거절하려고 했지만 강 회장은 웃으며 그녀를 달랬어요. 상혁이는 모를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이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강 회장의 말에 지민은 점점 더 그의 매력에 빠져들었어요. 평생 가난하게 살아온 그녀에게 이런 대우는 꿈 같은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계속 자라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만 해도 무서웠죠. 그런 중에 상혁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출장 중이지만 아버지 안부가 궁금하다며 안부를 묻는 전화였죠. 아버지 상태는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나요? 상혁의 목소리를 들으며 지민은 죄책감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지금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상혁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네, 많이 좋아지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거짓말을 하는 자신이 한심했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상혁의 순수한 신뢰를 배신하고 있다는 생각에 지민은 더욱 괴로워졌죠. 전화를 끊고 나자 강 회장이 지민을 위로했어요. 그의 품에 안긴 채로 지민은 눈물을 흘렸어요. 사랑과 죄책감 사이에서 고통받는 자신이 불쌍했거든요. 울지 마요. 우리가 하는 일은 사랑이에요.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강 회장의 달콤한 위로에 지민은 잠시나마 마음을 달랬어요. 하지만 이런 평안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몰랐죠. 상혁의 출장이 끝나가는 무렵 지민과 강 회장의 관계는 절정에 달해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 없으면 안 되는 사이가 되었고 하루라도 만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였죠. 하지만 곧 상혁이 돌아올 것이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숨겨야 했어요. 과연 두 사람은 이 위험한 비밀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상혁의 출장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내일 저녁이면 그가 돌아올 예정이었죠. 지민은 복잡한 마음으로 강 회장과 함께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이런 자유로운 만남을 가질 수 없다는 생각에 둘 다 아쉬워하고 있었거든요. 내일이면 상혁이가 돌아와요. 그러면 우리. 지민이 말을 잇지 못하자 강 회장이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그의 눈빛에는 아쉬움과 함께 어떤 결심이 서려 있었죠. 지민 씨, 상혁이가 돌아와도 우리 관계는 계속되어야 해요. 이제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강 회장의 간절한 고백에 지민의 마음도 흔들렸어요. 지난 2주일 동안 그와 함께 보낸 시간은 그녀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상혁에 대한 죄책감도 커져만 갔죠. 그날 밤 지민은 잠들지 못했어요. 내일이면 상혁이 돌아오고 그러면 다시 이 모든 것을 숨겨야 했거든요. 과연 자신이 이런 이중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어요. 다음 날 일요일 저녁 8시 상혁이 공항에서 돌아왔어요. 지민은 강 회장과 함께 그를 맞이했죠. 상혁은 출장의 피로에도 불구하고 밝은 표정으로 두 사람에게 인사했어요. 아버지, 건강하게 지내셨죠? 지민 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상혁의 순수한 미소를 보며 지민은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배신을 저지르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강 회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아들을 맞이했지만 가끔 지민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상혁은 그런 미묘한 분위기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그날부터 다시 일상이 시작되었어요. 상혁이 출근한 후 지민과 강 회장이 단둘이 있는 시간은 여전했지만 예전만큼 자유롭지는 못했어요. 언제 상혁이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두 사람은 더욱 조심스러워졌죠.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상혁이 회사에서 갑자기 체한 것 같다며 일찍 퇴근한다고 연락을 한 것이었죠. 그때 지민과 강 회장은 서재에서 위험한 만남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후 3시 30분경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이었죠. 서재에 있던 두 사람은 깜짝 놀라 서로에게서 떨어졌어요. 상혁인가 봐요. 어떻게 하죠? 지민이 당황하며 속삭이자 강 회장이 재빨리 상황을 정리했어요. 지민은 서재 뒤쪽 문으로 나가고 자신은 책을 읽고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기로 했죠. 상혁이 2층으로 올라오는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지민은 간신히 뒷문으로 빠져나와서 화장실에 숨었고 강 회장은 침착하게 책을 펼쳐 들었어요. 아버지, 어디 계세요? 상혁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어요. 강 회장이 서재에서 대답했죠. 여기 있다. 무슨 일로 일찍 왔니? 배가 아파서 조퇴했어요. 지민 씨는 어디 계세요? 상혁의 질문에 강 회장은 침착하게 답했어요. 화장실에 갔을 거다.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아 보이더라. 다행히 상혁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화장실에서 나온 지민도 자연스럽게 상혁을 맞이했죠. 하지만 세 사람 모두 미묘한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지민과 강 회장의 만남은 더욱 제약을 받게 되었어요. 상혁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서재에서의 만남은 너무 위험했거든요. 하지만 두 사람의 감정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만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서로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커져만 갔죠. 강 회장은 새로운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상혁이 없는 시간을 더 정확히 파악하고 혹시나 하는 상황에 대비해서 더욱 치밀한 계획을 세웠죠. 그런 와중에 지민의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졌어요. 강 회장에 대한 감정은 깊어져 갔지만 상혁에 대한 죄책감도 함께 커져갔거든요. 특히 상혁이 자신을 대하는 따뜻한 태도를 보면 더욱 괴로웠어요. 어느 날 저녁 상혁이 지민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주말에 함께 근교로 드라이브를 가자는 것이었죠.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했어요. 지민 씨,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좋은 공기 마시면서 기분 전환 좀 해요. 상혁의 세심한 배려에 지민은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 좋은 남자를 배신하고 있는 자신이 한심했거든요. 그 주말 지민과 상혁은 남한산성으로 드라이브를 떠났어요.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보며 두 사람은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지민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지민 씨, 혹시 무슨 고민이라도 있어요? 요즘 표정이 많이 어두워 보여서 걱정돼요. 상혁의 질문에 지민은 잠시 진실을 털어놓고 싶은 충동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아니에요.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요. 거짓말을 하는 자신이 싫었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드라이브에서 돌아온 후 강 회장이 지민을 따로 불렀어요. 상혁과 함께 보낸 시간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 같았죠. 상혁이와 재미있게 다녀왔나요? 강 회장의 질문에는 묘한 질투심이 숨어 있었어요. 지민은 그의 변화된 태도를 느꼈죠. 그냥 드라이브만 했어요. 지민의 대답에 강 회장은 안도했지만 동시에 더욱 소유욕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것이 된 지민이 상혁과 가까워지는 게 못마땅했거든요. 그날부터 강 회장의 태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전의 신사적인 모습에서 점점 더 소유욕이 강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죠. 지민 역시 그의 변화를 느끼며 불안해했어요. 2024년 5월 마지막 주가 되자 한남동 저택의 분위기는 전과 달리 미묘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세 사람 각자가 서로 다른 감정을 품고 있었고 그 복잡한 관계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았죠. 지민은 점점 더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졌지만 이미 너무 깊이 빠져버린 후였어요. 강 회장의 매력에서 완전히 벗어나기에는 그녀의 감정도 너무 깊어져 있었거든요. 한편 상혁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지민과 아버지를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리한 그가 언제까지 이런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채지 못할까요? 서재라는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시작된 금기의 사랑은 이제 세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고 있었어요. 과연 이 위험한 삼각관계는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요? 6월 첫째 주가 되자 한남동 저택의 긴장감은 절정에 달했어요. 지민과 강 회장의 은밀한 만남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상혁의 눈을 피하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죠. 특히 강 회장의 소유욕이 강해지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어느 날 오후 강 회장이 지민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저택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작은 별채가 하나 있는데 그곳에서 만나자는 것이었죠. 서재보다 훨씬 안전하고 조용한 공간이라고 했어요. 별채는 정원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작은 건물이었어요. 예전에 강 회장이 개인적인 업무를 볼 때 사용했던 곳이라고 했죠. 지민은 처음 그곳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담하면서도 고급스럽게 꾸며진 공간이었거든요. 여기서는 아무도 우리를 방해하지 않아요. 상혁이도 이곳의 존재를 까먹었을 거예요. 강 회장의 말에 지민은 묘한 안도감을 느꼈어요. 항상 들킬까봐 조마조마했던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거든요. 별채에서의 만남은 서재에서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더욱 은밀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져 갔죠. 강 회장은 지민에게 더욱 많은 선물들을 주었고 지민 역시 그의 애정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시간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상혁이 점점 이상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상혁이 지민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했어요. 지민 씨, 최근에 아버지 상태가 어떠세요? 뭔가 예전보다 더 활기차 보이시는 것 같은데. 상혁의 질문에는 미묘한 의심이 담겨 있었어요. 지민은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답하려고 노력했어요. 회장님께서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규칙적인 운동과 식사 덕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상혁의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는 점점 더 자주 일찍 퇴근해서 집에 오기 시작했고
아버지와 지민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죠. 며칠 후 더욱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상혁이 갑자기 몸이 아프다며 하루 종일 집에 머무르게 된 것이었죠. 평소라면 별채에서 만날 시간이었는데 그날은 어쩔 수 없이 만날 수 없었어요. 강 회장은 상혁 앞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지민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아쉬움이 가득했어요. 지민 역시 그의 시선을 느끼며 불안해했죠. 그날 밤 상혁이 잠든 후 강 회장이 조용히 지민의 방으로 찾아왔어요. 너무나 위험한 행동이었지만 그는 지민을 보고 싶은 마음을 참을 수 없었던 거죠. 오늘 하루 종일 당신 생각만 했어요. 강 회장의 속삭임에 지민은 가슴이 뛰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어요. 바로 옆방에 상혁이 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만남은 너무나 위험했거든요. 다음 날부터 상혁의 감시는 더욱 심해졌어요. 그는 아버지와 지민이 함께 있을 때면 항상 근처에 있으려고 했고 둘의 대화나 행동을 세심하게 관찰했죠. 지민은 점점 숨막히는 기분이었어요. 상혁의 의심스러운 시선과 강 회장의 간절한 애정 사이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런 가운데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났어요. 어느 날 오후 4시쯤 상혁이 갑자기 아픈 척하며 일찍 퇴근했다고 전화를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집 근처에 차를 세워두고 저택 주변을 몰래 관찰하고 있었죠. 그때 마침 지민과 강 회장이 별채로 향하는 모습을 상혁이 목격한 것이었어요. 상혁은 깜짝 놀라며 두 사람을 따라갔죠. 별채 근처에 몰래 숨어서 기다리던 상혁은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와 지민의 목소리가 너무나 친밀하게 들렸거든요. 상혁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배신감이 치솟았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와 존경하는 아버지가 이런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상혁은 그날 바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 기다리기로 했죠. 그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 상혁은 아무 내색 없이 평소대로 행동했어요. 하지만 지민과 강 회장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죠. 지민은 상혁의 변화를 느꼈지만 정확히 뭔지 알 수 없었어요. 다만 뭔가 불안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는 건 분명히 느낄 수 있었죠. 강 회장 역시 아들의 시선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계속 지민과의 만남을 이어갔죠. 그러던 어느 날 상혁이 회사에서 급한 업무가 생겼다며 밤늦게까지 일해야 한다고 연락을 했어요. 평소라면 이런 기회에 지민과 강 회장은 더욱 자유롭게 시간을 보냈을 텐데 이상하게 둘 다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10시쯤 지민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였어요. 강 회장이 마지막으로 그녀와 시간을 보내고 싶다며 서재로 불렀죠. 서재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은 평소와 달리 어딘지 모르게 긴장하고 있었어요.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지민 씨, 요즘 상혁이가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강 회장의 질문에 지민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근 상혁의 태도, 변화를 그녀도 느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두 사람은 그 불안한 예감이 곧 현실이 될 줄은 몰랐어요. 바로 그때 서재 문이 조용히 열렸고 상혁이 모습을 드러냈거든요. 상혁은 며칠 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왔어요. 회사에 늦게까지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몰래 집에 돌아와서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서재 문을 열고 들어선 상혁의 얼굴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지민과 강 회장은 깜짝 놀라며 서로에게서 떨어졌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게 대체 뭐 하는 거죠? 상혁의 차가운 목소리가 서재의 정적을 깼어요.
지민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강 회장은 잠시 말을 잃었죠. 그 순간 세 사람의 삶은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마침내 드러난 것이었죠. 서재의 정적 속에서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상혁의 차가운 시선, 지민의 창백한 얼굴, 그리고 강 회장의 당황스러운 표정이 한 공간에서 충돌하고 있었죠. 상혁이 천천히 서재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얼어붙은 공기를 더욱 차갑게 만들었죠. 지민은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로 긴장하고 있었어요. 상혁아, 이건 강 회장이 말을 시작하려고 했지만 상혁의 차가운 눈빛에 말을 멈췄어요. 아들의 눈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가득했거든요. 아버지, 그리고 지민 씨, 설명해 주세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상혁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차가웠어요. 지민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몇 분간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서재에는 시계 소리만 똑똑거리고 있었죠. 지민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고 강 회장은 복잡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상혁은 천천히 소파에 앉으며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그의 마음속에서는 지난 몇 달 동안의 기억들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죠. 아버지와 지민이 함께 있을 때의 묘한 분위기, 지민의 변화된 모습, 그리고 자신이 놓쳤던 수많은 신호들이요. 언제부터였나요? 상혁의 질문에 지민이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할 수 없었거든요.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했던 남자에게 그의 아버지와 관계를 맺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강 회장이 입을 열었어요. 상혁아, 이 모든 건 내 잘못이다. 지민 씨를 탓하지는 마라. 하지만 상혁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죠. 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지민은 상혁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상혁의 따뜻한 사랑을 배신하고 그의 가족을 파괴한 것이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던 상혁이 천천히 돌아섰어요. 그의 얼굴에는 깊은 실망과 상처가 드러나 있었죠. 저는 지민 씨를 정말 사랑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존경했고요. 그런데 두 분이 저를 이렇게 배신하실 줄은 몰랐네요. 상혁의 말에 지민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의 상처받은 목소리가 자신의 양심을 파고들었거든요. 그날 밤은 세 사람 모두에게 길고 괴로운 시간이었어요. 상혁은 자신의 방에 틀어박힌 채 나오지 않았고 지민은 집에 돌아가서 밤새 울었어요. 강 회장 역시 서재에서 홀로 술을 마시며 복잡한 심정을 달래려 했죠. 다음 날부터 한남동 저택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상혁은 아버,